안녕하세요. 2020년도 1, 2회 통합 전기산업기사 필기 전기기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한번 보시면요. 단상 다이오도 반파 정류 회로래요. 이때 정류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정류 효율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정류 효율 2타는 기본 공식이 뭐냐면 교류, 전력에 대한 직류 전력과의 비입니다. 곱하기 100 하면 이제 퍼센트가 되겠죠, 뭐. 그럼 이제 교류 전력이에요. 그럼 저항에 교류 전류를 흘렸을 때 발생되는 전력이니까 I제곱 R의 형태로 발생합니다. 이 직류 전력이니까 저항 R에 직류 전류 흘렸을 때 전력에서 ID의 제곱에 R입니다. 그럼 이제 R, 동의부하니까 이거는 이제 빼버리고요. 나머지만 이제 쓰면 이렇게 되겠죠, 뭐. 밑줄. 제곱제곱이니까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I분의 ID의 제곱의 형태로 발생하겠네요. 그럼 요거를 다시 쓰면 이 단상 반파일 때 교류분에 대한 실호값을 구해라 그러면 최대값 IM을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뭐 회로에서 나오는 공식인데 직류분 전류 구하래요. 그럼 직류분 전류는 단상 반파했을 때는 최대값 IM을 파이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거의 제곱이야. 그럼 니 거로 하기를 요 IM은 IM하고 같은 거니까 약분하면 여기 1, 2만 남겠네. 그래서 남는 거 이제 써보면 가까운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가니까 파이. 분자가 먼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가는 거니까 2. 그거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0.406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돼서 40.6% 정도가 된다. 그래서 뭐 정류 효율 물어보는 문제는 단상 반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40.6%로 그냥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네, 2번 문제 보시면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에서 준합 모선을 필요로 하는 게 뭐냐 그래요. 그럼 준합 모선은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유지하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 운전, 안정 유지입니다. 근데 직류 발전기 모든 발전기를 다 병렬로 운전시킬 때 준합모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해야 되는 발전기가 있어요. 설치 발전기. 설치 발전기는 직권이나 복권은 꼭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권이나 복권 발전기 두 대를 병렬로 운전을 시킬 때는 항상 준합 모선이라는 걸 설치를 해요. 왜?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권하고 복권 들어간 거는 다 맞고요. 분권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원 측에서 임의의 두 선을 바꾸어 접속을 했대요. 그럼 세 선 중에서 두 선을 바꾸게 되면 역회전하게끔 돼서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 반대로 회전을 시켜서 제동을 시키는 거 이거 역상제동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역상제동은 어느 때 주로 많이 쓰냐면 급제동 시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상에서 세 선 중에 두 선의 접속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또는 시험 문제상에서 세 선 중에 두 선을 바꾸어서 제동을 시키는 게 뭐냐 하면 역상제동입니다. 또 문제상에서 급제동 시에 주로 많이 쓰는 제동이 뭐냐 하면 역상제동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 근데 이제 4번 문제 보시면요.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전격 전압이 220이래요. V라고 해보죠. 전격 전류가 105A래. 그걸 I라고 해보자. 전기자 저항 및 계좌 회로의 저항이 각각 0.1과 40이래요. 그럼 전기자 저항 RA고요. 계좌 저항인데 분권이니까 분권 계좌 저항 RF가 40이래요. 기동 전류를 전격 전류의 150%랍니다. 150%라는 얘기는 1.5배라는 얘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기동 저항은 약 몇 옴이 되느냐? 기동 저항 R을 구해라는 얘기예요. 그럼 분권 전동기를 기동을 시킬 때는 기동 시에 기동 전류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 측에다 기동 저항을 직렬로 연계해서 기동 전류 제한하게끔 돼 있어서 기동 전류를 I-라고 한다면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전기자 저항에다가 기동 저항 R을 직렬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덧셈이 되고요. 전격 전압 V를 나누시면 돼. 이게 기동 전류 공식인데 이 기동 전류가 전격 전류 I의 150%라는 얘기는 1.5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전기자 저항은 줬어요. 0.1이라고. 그 다음에 플러스 기동 저항은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전격 전압 줬네 220. 니 거로 1.5에 전격 전류 줬습니다. 105A라고. 그럼 요거 둘이 이제 자리 바꾸면 하면 이렇게 됩니다. 0.1 플러스 R에 니 거로 밑줄 1.5 곱하기 105 분의 220. 그리고 덧셈이니까 건너가서 뺄셈 하시면 되고 R은 1.5 곱하기 105분의 220에 빼기 0.1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근사치로 1.35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답은 없으니까 그냥 근사치 값으로 4번 정도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라는 거. 5번제 보시면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이 각각 0.85인 직류 직권 전동기래요. 그 직권 전동기 준 거니까 전기자 저항 RA와 직권 계자 저항 RS가 둘 다 똑같이 0.85으로 준 겁니다. 회전수가 200rpm이래요. 그 회전자 속도가 n 이꼬로 200rpm으로 도이고요. 전기자 전류는 IA인데 30A로 흐를 때 역기 전력이 300V가 발생을 했대. 그래서 직권 전동기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자속을 끊으면서 역으로 또 전압이 발생합니다. 그때 300V가 만들어졌대요. 이 전동기의 단자 전압을 500V로 사용하면 단자자 V를 500V로 사용한다면 전기자 전류와 위와 같이 30A로 똑같이 사용이 됐을 때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속도 n-9라는 얘기입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요. 직권 전동기에 대한 역기 전력 E는 기본 공식이 K 파이 N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N 회전수하고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요 비례 관계, 그러니까 회전수를 많이 할수록 역기 전력도 많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회전수와 역기 전력 비례하더라. 그럼 비례식을 이용해야 되니까 뭐를 찾아야 되냐면 처음에 회전수 N이 200rpm이었을 때 그때 역기 전력이 이 꼴로 얼마가 발생을 했냐면 300V가 발생했대요. 이러한 직권 전동기래요. 그때 공급 전압 V를 얼마를 공급하냐 500V를 공급했을 때 그럼 단자 전압이 달라졌으니까 모두 역기 전력도 달라지죠. 그럼 역기 전력 E-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역기 전력은 직권이니까 단자 전압에서요. 전기자 저항과 직권 계자 저항이 직렬이니까 직권은 덧셈과 합성 저항이죠. 거기에 전기자 전류가 흐르면 전압가 생겨. 그걸 뺀 나머지가 역기 전력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V라는 것이 얼마로 줬냐면 500. 빼기 전기자 전류라는 것은 30으로 그대로 쓰라 그랬고요. 전기자 저항과 직권 계자 저항도 똑같겠죠. 똑같은 직권 전동기니까 그래서 0.8 플러스 0.8이네.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눌러보시면 452V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역기 전력이 달라졌으니까 회전수도 달라지겠네. 그럼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럼 역기 전력 E는 회전수하고 비례 관계래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n- 구하는 겁니다. 그럼 비례일 때는요. 자기 거 올리는 거예요. E-. 그다음 상대편 거 내립니다. 그리고 상대편 주어진 회전자 속도만 곱해 주시면 돼. 그럼 E라는 것이 처음에 얼마냐? 300이래요. 단자적 500으로 바꿨을 때 역기 전력이 452V랍니다. 그다음 처음에 회전수가 얼마를 줬냐면 200. 그래서 계산기로 빵 두들겨 보시면 약 301 정도 나옵니다. 단위는 뭐 RPM이죠. 분당 회전수니까.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쉽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푸는 방법 몇 번 연습해 보시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가 있네. 근데 6번에 보시면 수운 정류기에 있어서 정류기의 밸브 작용이 상시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느냐. 근데 그걸 역호라 그럽니다. 또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상현상과 관계없는 거 그러면 점호가 답이고요. 그래서 뭐 시험 문제에서 두 가지 정도를 냅니다. 그래서 정류기의 밸브 작용이 상시되는 현상, 그럼 역호. 이상현상과 관계없다, 그럼 점호가 답이고요. 뭐 그렇게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 그다음에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원 주파수와 전압의 비가 일정하고 전격 속도 이하로 속도를 제어하는 경우에 전동기에 대한 출력 P와 주파수는 어떤 관계냐? 출력과 주파수 관계입니다. 그럼 삼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토크 T는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밑줄 2 파이 N의 60P입니다. 단위는 뉴턴미터. 그때 요 밑에 N이라는 것이 뭐냐면 회전자 속도입니다. 그다음 요 P라는 게 출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동기 속도 넣으면 2차 입력을 놔야 되고요. 뭐 슬립이고 2차 동선이고 몇 개 이제 더 있는데 출력을 물어본 거니까 출력된 거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그럼 P는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이네. 그럼 2파이 N에 T죠. 그 다음에 60으로 나눠주시면 되지.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씁니다. 60에 2파이 쓰고요. N이라는 것은 회전자 속도에서 동기 속도로 바꿔버리면 NS에 가로 열고 1-S입니다. 그 다음에 T.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쓰면요. 60에 2파이. NS라는 건 동기 속도니까 P분의 120F입니다. 그 다음에 1-S의 T입니다. 단위는 와트. 이게 출력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파수와 관계를 물어봤으니까 분자에 있잖아요. 그래서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출력 P는 주파수하고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SC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럼 SCR을 이제 심벌로 그리면 이런 거죠. PNPN 접합 회로인데 이 들어가는 게 에노드 입력입니다. 나가는 게 출력 캐소드예요. 그럼 이렇게만 그리면 다이오드 심벌이고요. 이게 이제 게이트 단자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가 3개니까 3단자고요. 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해서 단방향성을 갖는다라는 거에서 답이 몇 번이냐면 정류 기능을 갖는 단방향성 3단자 소자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9번 문제 보시면 유도 전동기의 주파수가 60Hz래요. 전부에 있어서 회전수가 매분 1164래요. 유도 전동기에서 속도 나오면 다 회전자 속도 n 준 겁니다. 1164래요. 그때 극수가 얼마냐? 유도 전동기에 대한 극수 P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 슬립은 3%래. 슬립은 S라고 쓰는데 3%라는 얘기 곱하기 100 해놓은 숫자인데 서 100으로 나눠주게 되면 0.03 쓰라는 얘기야. 그럼 이제 유도 전동기에 대한 회전자 속도 n 공식이 있어요. 그럼 공식이 ns에 가로 열고 1-s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쓰면 ns는 동기 속도니까 p분의 120f야. 그다음 가로 열고 1-s. 단위는 rpm.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극수 구하고 싶은 거예요, p. 그럼 이게 나눗셈이가 건너가면 곱셈, 곱셈 된 거 건너면 나눗셈 되니까 P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N분의 120F에 1-S로. N이라는 건 회전자 속도인데 줬죠. 1164라고. 그 다음 120. 주파수 줬네, 60. 가로 열고 1- 슬립 줬네요, 0.03. 이거 다 두들기시면 6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을 몇 번 찍으시면 되냐면 2번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려는 방법이 아닌 것, 틀린 거 찾으래, 틀린 거. 그러면 소극여자 방식 채용한다, 맞고요. 동기 탈조기 개전기를 사용한다도 맞고요. 동기 리액턴스가 작게 하면 뭐 단락비가 커지니까 맞습니다. 근데 4번에 보면 회전자 플라이 효과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해줘야 돼요. 크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굳이 뭐 하나 더 쓴다면 이 정상분 리액턴스는 작게. 하고 영상과 역상분 임피던스는 크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보기가 이제 5개 중에서 뭐 하나 틀린 거 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전자에 대한 플라이 효과를 크게 해줘야 되는데 작게 했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